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BTV 뉴스입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도시농업이 큰 호응 속에 참여하는 사람들도 꾸준히 늘고 있는 가운데 아산에서는 도시농업이 힐링과 자연의 소중함을 넘어 나눔의 문화로 자리 잡아가고 있습니다. 그동안 주차 공간 부족으로 방문객들의 불편이 많았던 아산시 신종호 지구 인근에 346면의 주차장이 새로 조성됐습니다. 천안시 쌍용동의 풀뿌리 희망재단의 지원을 받아 운영되는 우리 동네 보건실 하루가 문을 열었습니다. 간호사와 자원활동가가 상주하며 심리상담과 의료정보 안내 등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요즘 도시농업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꾸준히 늘고 있는데요. 아산에서는 이 도시농업이 힐링과 자연의 소중함을 넘어 나눔의 문화로 자리 잡고 있다고 합니다. 보도에 김장섭 기자입니다. 아산의 한 공공 텃밭. 아이들이 탐스럽게 열린 가지를 따는 데 집중합니다. 푸릇푸릇한 깻잎부터 먹음직스럽게 익어가는 토마토까지. 직접 키운 농산물을 손수 수확해보면서 자연의 소중함을 배웁니다. 가지도 따보고 여러 가지 채소와 많은 경험을 할 수 있어서 정말 좋았어요. 처음부터 씨앗을 심고 자라는 과정들을 보면서 그거를 나중에 이제 먹기까지의 과정을 거쳐서 친구들이 이제 직접 자라는 것을 보면서 생명의 소중함을 또 일깨워주고 동시에 이제 농촌에서는 이제 같이 기르시는 분들에 대한 이제 노고랑 수고, 노력 이런 것들을 같이 볼 수 있게 배울 수 있게 되는 것 같아요. 흙 사이로 동그란 감자가 모습을 드러냅니다. 아이들은 고사리 같은 손으로 감자를 주워 차곡차곡 바구니에 옮겨 담습니다. 이렇게 수확된 농산물이 도착한 곳은 바로 아산의 한 복지시설. 농산물을 직접 키우며 자연의 소중함을 배우는 것을 넘어 나눔으로 이어지는 겁니다. 올해 5월부터 9월까지 공공 텃밭을 활용해 아산 지역 내 복지시설에 기부된 농산물만 2,300kg이 넘습니다. 주민들이 일일이 다 손수 지은 농산물, 아주 유기농 농산물을 저희가 이렇게 먹을 수 있다는 것이 우선 좋은 먹거리를 먹을 수 있다는 거, 그리고 요즘에 뭐 채소값도 엄청 비싸잖아요. 그런 거에 대한 재정적인 도움도 많이 받고 있고요. 힐링과 자연의 소중함을 일깨워주는 도시농업. 여기에 아산에서는 수확의 기쁨을 지역사회와 나누는 따뜻한 문화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BTV 뉴스 김장섭입니다. 주차할 때 차량 앞유리에 남겨둔 연락처가 범죄에 악용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특히 보이스피싱이나 스팸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아 시민들의 불안이 커지고 있는데요. 천안시의회가 이를 막기 위한 차량 안심번호 도입을 제안했습니다. 보도에 송용환 기자입니다. 천안시청 인근의 한 주차장입니다. 차량마다 앞유리에 휴대전화 번호판이 놓여 있습니다. 이름과 직장 정보가 담긴 명함을 두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남긴 전화번호가 보이스피싱이나 스팸에 악용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이 같은 피해를 막기 위해 천안시의 이지원 의원은 차량 안심번호 서비스 도입을 제안했습니다. 실제 연락처가 아닌 임시 안심번호를 활용해 개인정보 유출을 막을 수 있습니다. 이미 서울과 부산의 일부 자치구와 대전 등은 안심번호나 QR코드를 도입해 운영 중입니다. 충남 보령시는 서비스를 도입한 지 7년이나 됐고 충북 제천시는 시행 4개월 만에 신청자 2,000명을 넘어섰습니다. 특히 30대에서 50대 여성 운전자들에게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가 범죄 예방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미 몇몇 지자체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차량 안심번호 서비스가 시행되고 있으므로 천안시에서도 시민의 일상 속 안전 문화 확산을 위하여 차량 안심번호 서비스가 지원되기를 희망합니다. 천안시는 이 의원의 제안을 토대로 타 지역 사례와 예산을 검토해 도입 여부를 논의할 계획입니다. BTV 뉴스 송용환입니다. 아산시 신종호 지구 인근 방축동 제1공용주차장이 증축 공사를 마치고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총 사업비 58억 원을 투입해 새로 조성된 주차장은
346면으로 시설관리공단이 맡아 운영합니다. 그동안 주차 공간 부족으로 불법 주정차가 잦았던 지역으로 방문객들의 불편도 크게 해소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천안시 쌍용동에 우리 동네 보건실 하루가 문을 열었습니다. 간호사와 자원활동가가 평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심리상담과 질병관리, 약 복용과 같은 의료정보 안내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국적과 소득 수준에 상관없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우리 동네 보건실 하루는 풀뿌리 희망재단의 지원을 받아 운영되며 향후 노인 장기요양보험 재가방문 간호센터도 개설할 예정입니다. 천안시가 오는 28일 순국 제105주기 유관순열사 추모제를 거행합니다. 추모제는 추념사와 추모사 낭독, 헌화 및 분향, 유관순 노래 제창 등의 순서로 진행됩니다. 또한 태국무늬 떡 만들기와 유관순 오카리나 만들기, 유관순 쿠키 만들기 등 6개 체험 부스도 운영할 예정입니다. 천안시와 유관순 열사 기념사업회는 매년 유관순 열사의 순국일을 기념해 병천면 소재 유관순 열사 사적지에서 추모제를 열고 유관순 열사의 넋을 위로하고 자료와 평화의 정신을 계승하고 있습니다. 천안 삼거리 갤러리에서 광복 80주년을 기념해 오는 23일까지 유관순 열사 그림 특별 전시회가 진행됩니다. 전시회에선 제일동포 김석출 화백이 지난해 유관순 열사 기념관에 기증한 작품 32점을 만나볼 수 있습니다. 3.1운동을 회고해보는 뒤돌아보는 유관순 작품, 고향마을 병천 매봉산의 진달래꽃과 탐스럽게 피어난 목련꽃을 배경으로 한 작품, 유관순 동화책에 삽입된 그림 등을 선보입니다. BTV 연속 기획보도 세종 한글 꽃피우다 시간입니다. 이달 초 개막한 한글 국제 프레비엔날레가 성황리에 열리고 있는데요. 이 비엔날레가 한글의 예술적 가능성을 엿보기 위해 마련됐다면 한글의 상품화와 대중화에 도전하는 공간도 있습니다. 바로 한글 상점인데요. 이곳이 어떤 곳인지 김우순 기자가 직접 찾아가 봤습니다. 세종 예술의 전당 인근에 있는 한글 상점입니다. 세종시 문화관광재단이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주관하는 대한민국 문화도시 사업의 일환으로 지난 6월 문을 열었습니다. 한글을 소재로 만든 다양한 상품 전시와 판매를 비롯해 시민이 직접 참여하고 체험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복합 문화 공간입니다. 한글로 디자인된 다양한 상품을 판매하는 것은 물론이고 한글을 컨텐츠로 삼아서 기획한 공연이나 전시나 어떤 교육이나 체험 프로그램 같은 모든 종류의 다양한 문화 컨텐츠들이 이곳을 활용할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기획된 곳입니다. 한글 상점 안으로 들어가 봤습니다. 한글을 소재로 만든 굿즈, 이른바 기획 상품들이 가지런히 진열돼 있는 것이 눈에 띕니다. 한글 자음과 모음이 새겨진 텀블러와 머그컵, 100% 수공예로 만들어진 한글 공깃돌, 한글의 아름다움과 나전칠기의 우아함이 묻어나는 자음 모양의 열쇠고리, 각종 공예품부터 문구와 상무용품, 심지어 식품까지 다양합니다. 한글 관련된 컨텐츠를 만들어 오시던 창작자분들이나 기업분들이 계시고요. 한글의 멋이나 매력을 소개하고 있는 아이템이 있다면 그 부분을 찾아서 저희가 입점을 제안을 드리고 지금 판매하는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곳에선 한글 소재 상품을 단순 판매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한글을 주제로 한 다양한 전시와 체험, 교육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잘 알고 있는 동요를 통해서 이제 자음과 모음을 같이 블럭으로 조립을 해보면서 한글 공부를 자연스럽게 할 수 있는 그런 활동이었습니다. 네. 이처럼 한글 상점은 단순히 사고, 팔고, 관람하는 공간을 넘어 한글 속에 머물고 싶은 공간으로 만들어 나가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쉽지만은 않은 길이 예상됩니다. 무엇보다 세종시는 관광도시가 아니라는 점에서 방문객 유치에 한계가 있고 2년 뒤 대한민국 문화도시 사업이 종료될 경우 현재로선 지속 가능 여부를 장담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한글 소재 상품의 다양화는 물론
지역 명소화가 반드시 필요한 대목입니다. 전국에 한글 관련된 물건을 판매하는 공간이다라고 하면 한글 상점이라는 이 단어가 제일 먼저 기억이 됐으면 좋겠고요. 뭔가 세종에 오면 한글 상점을 들려야겠다라는 인식이 들게끔 하는 게 한류 열풍 속에 그 어느 때보다 주목받고 있는 한글. 이곳을 중심으로 다양한 한글 문화 콘텐츠가 화려하게 꽃피울 수 있게 되길 기대해 봅니다. 특정 예술인들만 한글을 가지고 어떤 문화적인 활동을 하는 게 아니라 모든 시민들이 한글을 활용해서 자기만의 어떤 콘텐츠들을 만들어 나가고 그걸 또 어떻게 보면 상품화까지도 연결시킬 수 있는 그런 다양한 활동들이 있는 공간이면 좋겠다라고 생각합니다. BTV 뉴스 김우순입니다. 스포츠로 하나 되는 대한민국 제106회 전국 체육대회 위클리 시작합니다. 경기장의 승부만큼이나 주목받는 건 전국체전 관련 다양한 이슈들입니다. 알고 보면 더 재미있는 전국체전 지금 함께 만나보시죠. 제106회 전국체육대회는 오는 10월 17일부터 23일까지 부산 전역에서 열립니다. 18세 이하부, 대학부, 일반부까지 총 2만 8천여 명이 참가해 50개 종목에서 기량을 겨루는데요. 본 경기에 앞서 사전 경기도 이미 열리고 있습니다. 체조와 펜싱, 배드민턴과 태권도, 카누와 수중 핀수영, 당구까지 부산 곳곳 경기장에서 선수들의 열전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특히 주말에는 인기 종목 결승전이 집중돼 현장을 찾는 시민들에게 색다른 볼거리를 선사할 예정입니다. 승부의 긴장감은 물론 도시 전체가 들썩이는 축제의 장, 부산에서 함께 즐겨보시죠. 경기장 밖에서도 체전의 매력을 전하는 현장은 많습니다. 준비 과정의 뒷이야기부터 대회 분위기를 띄우는 특별한 이벤트, 그리고 선수들이 직접 전하는 체전의 생생한 순간까지 오늘은 그 현장 속으로 함께 가보겠습니다. 생활체육 전국도시 부산. 부산에는 정말 다양한 생활체육들이 활성화되어 있는데요. 테니스 클럽도 정말 많습니다. 오늘은 테니스 클럽에 한번 와봤는데요. 저도 이 클럽 회원인데 어떻게 또 진행이 되는지 여러분들과 함께 떠나볼게요. 평일 오후에도 동호회 회원들이 코트 위에서 구슬땀을 흘리고 있습니다. 테니스는 건강과 여가를 동시에 챙길 수 있는 운동으로 10대부터 중장년층까지 다양한 연령대가 즐길 수 있는 스포츠 종목 중에 하나인데요. 생활체육 도시로 주목받고 있는 부산시 역시 시민 누구나 편리하게 테니스를 접할 수 있도록 야간 조명 설치 등 인프라 확충에 힘쓰고 있습니다. 우리 동호회 소개 한번 부탁드려요. 저희는 30명 정도로 구성되어 있고 주말에 그리고 평일에 이제 구력은 6개월부터 한 3년 미만까지 해서 이제 다 같이 테니스를 즐기는 클럽입니다. 클럽을 만들게 된 계기가 이제 초보자들이 이제 할 수 있는 공간이 없다 보니까 저희끼리 모여서 만든 클럽이라서 레슨 받는 6개월 정도만 돼도 저희 클럽에 오시면 재미나게 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활동들이 부산의 생활체육 인프라를 확장시키는데 또 어떤 역할을 갖는다고 생각을 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동호회는 사람과 사람의 연결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은 테니스 클럽을 통해서 지금 이제 사람들끼리 건강도 챙기고 함께 모여서 공동체 의식을 잘 발휘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클럽이 많아질수록 부산의 생활체육은 더 발전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랜만에 저도 라켓을 들었는데요. 실력은 부족하지만 공을 주고받으며 땀을 흘리는 그 순간 짜릿한 손맛이 운동의 즐거움을 더해줬습니다. 한 단계씩 실력이 늘어가는 성취감, 랠리 속에서 느껴지는 긴장감과 청량감, 그리고 해방감까지 생활체육의 진짜 매력은 바로 이런 현장 속에 숨어 있습니다. 저 한 10분 쳤나요? 심장 터지겠는데. 동호회원들의 열정은 대결 속에서도 빛납니다. 스트레스 해소, 건강 증진, 그리고 새로운 만남까지
테니스 한 게임으로 마음의 벽은 허물어지고 웃음과 활력이 가득 번집니다. 이렇게 생활체육이 활성화되는 부산은 전국체전을 맞아 진정한 생활체육 천국 도시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스트레스 해소? 이 딱 공이 정말 이 정중앙에 맞았을 때 딱 하는 소리와 함께 공이 착 내가 원하는 곳으로 뻗어나갔을 때 그 쾌감은 정말 쳐본 사람만이 알 거라고 생각합니다. 공을 주고받으면서 느끼는 어떤 그런 쾌감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땀을 많이 흘리게 하는 스포츠인 것 같아요. 네. 제가 어쨌든 사무직의 일을 하다 보니까 찌뿌둥할 때가 많은데 이제 땀을 흘리고 또 이렇게 운동을 할 때면 좀 제가 살아있는 느낌을 좀 많이 받는 것 같습니다. 제가 못하는 거니까 이제 잘하시는 분들한테 배울 수도 있고 배움으로 인해서 저도 더 잘하고 싶다는 의지도 생기고 이래가지고 동호회 활동을 하는 게 지금 너무 행복해요. 네, 누구나 쉽게 배우고 즐길 수 있는 생활체육 테니스. 부산에 이렇게 생활체육이 활발하게 이어지면서 진정한 생활체육 천국 도시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다 함께 즐겨주시고요. 다가올 제106회 전국체전 화이팅! 기록의 크기와 관계없이 전국체전의 모든 선수는 각자의 무대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경기장 안팎의 다양한 종목과 그 속에 담긴 이야기로 찾아올게요. 제106회 전국체육대회 모두의 도전을 응원합니다. 다음은 사진 뉴스입니다. 아산시가 지난해 8월 유럽 평의회 상호문화도시 프로그램 회원도시로 공식 가입한 이후 첫 번째 공식 교류로 지난 15일부터 17일까지 2박 3일간 사무국 관계자와 전문가가 방문해 유관기관 간담회 등을 가졌습니다. 한국언론진흥재단이 추진하는 2025 한미 언론교류 프로그램 일환으로 백악관 출입기자 등을 포함한 외신기자단이 국가균형발전의 선도 모델이자 한글 문화도시로 주목받는 세종시를 찾았습니다. 충청남도 학생교육문화원 대공연장과 소공연장에서 오는 25일까지 제27회 충남 학생연극축제 천안지역 연극 뮤지컬 발표대회가 열립니다. 천안시가 최근 열린 제9회 대한민국 청년의 날 기념식에서 2년 연속 청년 친화 헌정대상 종합대상을 수상했습니다. 사단법인 대한무용협회 세종시 지회가 제34회 전국무용제에서 4관왕을 차지하며 세종무용예술의 위상을 전국에 알렸습니다. 천안 추모공원에 시간과 장소의 제약 없이 고인을 추모하고 생전의 기억을 나눌 수 있도록 디지털 추모 서비스와 디지털 기록 저장소가 도입돼 본격 운영됩니다. 이어서 BTV AI 스튜디오로 제작한 간추린 소식입니다. 천안시는 기업인예상 종합대상에 미래산업을 선정했습니다. 기업 투자 촉진과 고용 창출에 기여한 우수기업 및 중소기업 유공자를 부문별로 선정한 이번 시상에서는 경영, 기술, 수출, 창업 등 다양한 분야에서 기업들이 수상에 영예를 안았습니다. 아산시는 가을철 농번기를 맞아 9월부터 11월까지 토요일에도 농업기계 임대사업소를 운영합니다. 임대 기종과 방법은 기존과 동일하며 10월 4일 추석 연휴 시작일에는 운영되지 않습니다. 충남도 농업기술원은 가을철을 맞아 진드기 맥의 감염병 예방 수칙을 철저히 지킬 것을 당부했습니다. 이 질병은 감염된 진드기에 의해 전파되며 특히 가을 수확기에 환자가 급증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세종시 문화관광재단은 오는 20일 세종중앙공원 소습정원에서 한글모아 예술제를 엽니다. 이번 행사는 한글문화도시 세종의 정체성을 강조하며 다양한 공연과 독서, 작가와의 대화,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이상 간추린 소식입니다. 오늘 전해드린 BTV 뉴스는 아래 QR코드와 URL을 통해 지역 채널 뉴스 홈페이지에서도 시청이 가능합니다. 시청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 바랍니다. 이상으로 BTV 뉴스를 모두 마칩니다. 시청자에게 힘이 되는 뉴스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채널 BTV 웃음이 있다 하나로 있다 채널 BTV
향해